고시원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인수하려는 고시원이 나름 괜찮은 매물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폭탄 매물인지 궁금하신 적 많지 않으셨어요? 인수해서 고시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렇게 돈 된다는 고시원인데 왜 본인이 계속 운영하지 않고 나한테 팔려고 하지? 아니면 꼭 팔아야 한다면 가족들이나 자식들한테 줄 법한데 왜 굳이 낯선 사람한테 팔려고 할까? 이런 질문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고시원 처음 알아봤었던 예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받아보고 있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라면 절대로 안 팔고 죽을 때까지 내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운영할 것 같은 고시원들이 시장에 나오는 그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과 입지만 좋다고 무턱대고 고시원을 샀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인 이 고시원 시장에서 우리 예비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은 폭탄 매물은 걸러내고 알짜 고시원 물건을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도 거듭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시원은 다른 부동산 상품과는 달리 내가 물건을 인수할 때 관련된 정보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법적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도 못 해보고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막상 인수하고 나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으십니다. 고시원이 만실인 경우에는 공용 주방이나 복도, 보일러실 이 정도만 우리가 보고서 인수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내가 사려고 하는 고시원을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하고 인수해야 되니까 나중에서야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걸 양수 원장님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요즘은 3, 40억 하는 서울 아파트도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뭐예요?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는 부동산 상품이어서 방 구조, 조망 등 상품성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려는 집의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면 같은 구조의 옆집 혹은 아랫집만 봐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규격화된 상품이어서 상품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규격화가 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고시원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 같은 고시원 내에서도 201호, 202호의 방 크기, 구조, 창문 크기 등이 다른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개별성이 큰 부동산 상품이라는 거죠. 이렇게 개별성이 큰 부동산 상품인 고시원을 적게는 1, 2억 원, 많게는 5, 6억 원을 주고도 사야 되는데 공용 주방, 공용 세탁실, 보일러실 이 정도만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좀 황당하지 않나요? 네, 황당하지만 이게 현 고시원 시장의 매매 관행이고 양도자가 슈퍼갑인 지금 그리고 당분간 앞으로도 그럴 고시원 시장에서는 한참 동안은 예비 원장님들은 이렇게 고시원을 인수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럼 인수하려는 우리 예비 원장님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양도 원장님이나 혹은 중개사가 알려주는 말만 듣고 인수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카드 말이죠.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그랬잖아요. 가장 심각한 실수는 틀린 답이 아니라 잘못된 질문에서 비롯된다고요. 시쳇말로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제대로 된 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과 일맥상통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이 고시원 왜 파시나요? 양도 원장님에게 이 질문 꼭 해보세요. 뭐야, 너무 뻔한 질문 아니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근데 뭐예요? 의외로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 예비 원장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뻔해서 질문하기 민망해서 질문하지 않는 원장님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하지만 양도 원장님들의 답은 결코 뻔하지 않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마 10분이면 10분 아마 각기 다른 답을 하실 거예요. 심지어 같은 원장님이라도 권리계약 할 때 본인이 파는 이유와 소방점검 때 만나서 본인이 파는 이유와 잔금 때 파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이 뻔하디 뻔한 질문만 해도 고시원 관련한 엄청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물론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 평범한 질문에 어떻게든 양도 원장들은 답을 해주기 때문이죠. 거짓처럼 느껴지는 질문은 그 나름대로 이건 정말 진실된 답변이구나 하는 답변들은 그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힌트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답들 중에서 어떤 이유들은 우리가 들을 때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유들은 우리가 나름 괜찮은 물건을 잡았네 라고 안심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말하는 표면상의 이유, 하지만 거의 이유가 실제인 경우가 없긴 하지만 대충 이런 이유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동업자가 돈이 급해서 물건을 내놓게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류의 답은 통상 합금액이 한 4억에서 5억 이상으로 투자금이 큰 고시원의 경우에서 주로 듣게 되실 텐데, 권리계약 때 만나보면 동업자분이 없이 원장 한 분이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도 이름이 한 분만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지분 투자를 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그냥 둘러대려고 만들었던 그 양도 이유구나 하고 말이죠. 또 해외 주재원을 간다, 그래서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텐데, 회사에서 주재원에 가는 경우는 통상 차장급 이상이잖아요. 연차로 치면 아마 한 8년에서 한 15년 차 정도 요 사이일 텐데, 그러면 나이가 최소 못해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상의 남성분이어야 할 텐데, 권리계약 때 만나보면 40대 초반 여성인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이런 양도 이유인 경우를 굳이 원장님들이나 혹은 중개인께서 얘기했다고 할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판다, 이젠 좀 쉬려고 한다, 물론 이래서 파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권리계약 때나 계약 때 만나보면 40대 50대 훤칠해 보이시는 건장한 남 원장님들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양도 이유에 대해서 사실 여부, 진실 여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양도 이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든다면, 바로 그때부터 잔금 전까지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고시원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없는지, 숨겨진 하자는 없는지, 큰 시설 공사를 요하는 그런 하자가 숨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본인이 당당하면 굳이 그렇게 파는 이유를 둘러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양도 원장만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경험상 어느 정도는 이게 진실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말이 안 되겠네 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수익률도 좋아 보이고 입지도 좋아 보이는 고시원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들일 거예요. 우선 첫 번째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경우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설 노후도가 너무 심각한 경우가 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관이 매일 막힌다, 보일러를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따뜻하거나 시원해지지 않아서 입실자들 민원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절대로 인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고시원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 예비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도 원장님한테 물으면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냥 눈 뜨고 코 베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린 물어보면 돼요. 누구에게요? 입실자들에게요. 고시원 임장 중에 좀 시간을 좀 들여서 고시원에 머물면서 오가는 입실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여름에 덥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겨울에 춥지는 않으셨고요. 변기 물은 잘 내려가던가요? 막히지 않고요. 답을 해줄까 싶지만 실제로 이런 질문을 여쭤보면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던 입실자분들은 꽤나 순수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 안 해주면 어때요? 다른 입실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비용도 들지 않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법적 리스크 있는 물건을 샀다가 뒤늦게서야 알게 된 물건인 경우도 수익률과 입지는 좋지만 시장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창업 도와주신다는 분들 말만 듣고서 환산보증금 넘는 것, 그리고 화해조소 있는 것도 수익률이 30% 넘어가니까, 그리고 홍대 마포 혹은 강남 서초니까 그냥 진행시켜 다가 고시원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서야 아차 싶은 거죠. 이거 나중에 내가 팔 때 정말 못 팔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물건은 제가 오늘 촬영 날짜가 5월 17일인데 이틀 전에 제가 받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전에 받은 물건이기도 하고요. 강남에 있는 모 고시원인데 자칭 고시원 창업 데모라는 분이 컨설팅을 해서 창업시킨 고시원인데 창업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온 케이스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정 원장님은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여서
오픈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내놨던 물건을 현 원장님이 그냥 매수하셨던 거죠. 이 물건은 실제로 화해 조서도 엄청 나고요. 그 내용이. 그리고 환산보증금 이슈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말만 듣고 그냥 매수를 하셨다가 나중에서야 상황 파악이 돼서 매물로 내놓는 경우죠. 수익률 입지만 좋다고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고시원 시장은 특히나 폐쇄적이어서 양도 원장들 그리고 중개하는 중개인들이 친절하게 왜 파는지, 고시원을 운영할 때 힘들었던 점들을 알려주면서 예비 원장님들에게 이런 점 유의하셔서 운영하세요라고 이렇게 절대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매물을 팔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정작 모르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특약, 시설이나 누수 그런 특약들은 보통 1개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고시원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물론 중개인들도 이런 하자와 관련돼서는 관심도 없죠. 중개를 성사시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모든 투자와 관련된 책임은 개인이 지셔야 합니다. 물론 수익도 본인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고시원을 인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마 인수를 위해서 임장 다니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인수 과정에 꼭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일 먼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고시원 운영과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리스크는 알고 있고 그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칭을 했는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도와줄 분이 주변에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양도 원장님에게도 질문하세요. 왜 이 고시원을 팔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이 뻔한 질문에 의외로 고시원 관련한 엄청난 정보들이 담긴 답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입실자들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시설은 괜찮은지, 방음은 괜찮은지, 내 난방은 잘 되는지, 그런 질문들 말이에요. 힌트들을 꽤나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 창업에 대해 두루뭉술한 내용 말고 디테일한 실전 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